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TMI 권혁중입니다. 오늘은요, 그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두 번째 날이고요.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의 저자입니다. 또한 쇼핑몰 창업 앤 마케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둘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요, 이 강의는요,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를 사시면 여러분 바로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교재는 저렴하죠. 15,000원.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사면 또 10% 할인되잖아요. 13,500원에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독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된 거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잘 온라인 쪽에서는 안 합니다. 온라인 쪽에서 안 하고 거의 기업 컨설팅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들 컨설팅, B2C,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을 어떻게 할지 해서 컨설팅 중심을 하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하도 강의 요청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셔갖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예, 뭐 제가 뭐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냥 해야 되겠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이겁니다. 쇼핑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잠깐 줄일게요, 여러분. 한 요 정도 줄일까요? 네, 요 정도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쇼핑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쇼핑몰은요, 크게 이제 B2B, B2C로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많죠. 전자상거래업은 B2G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2B도 있고, C2C도 있고, P2P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은데, 사실 요 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다 써놨죠. 요거는 아시겠지만은 그 A부터 Z까지 다 있습니다. 쇼핑몰에 대한 A부터 Z까지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종도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선택하는 한 해의 대표책으로 선정을 하는데 뽑혔죠. 유일하게 정말로 이런 실용서 중에서. 그래서 정말로 그 많은 그 교수님들이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뽑았는데, 그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왜 뽑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말 대학 교재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쓴 거거든요. 사실 A부터 Z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학에서 많이 이제는 이 책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는 스마트 스토어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더 많은데 B2B와 B2C만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하는 거니까. B2B는 기업 대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가 B2B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B2C는 뭐냐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또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객한테 파는 거예요. 고객한테 우리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대표적인 B2C의 어떤 플랫폼이라 볼 수 있죠. 왜? 고객에게 우리의 아이템들을 무엇으로? 전자상거래업이라는 쇼핑몰로 접점을 찾고 만나서 파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자상거래업 쇼핑몰을 너무 왜 좋아하냐면 학번 안 따지죠. 그죠? 뭐 따지는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예. 뭐 진입 장벽이 뭐 높나요? 높지 않죠.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책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쇼핑몰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나이 안 따지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기술을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근데 그런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인 거고요. B2C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쇼핑몰은요, B2C 모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한 아이템을 아니면 어떠한 한 상품을 고객한테 팔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듣는 거잖아요. 그 뜻은 뭐다? B2C를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전자상거래업은 B2C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도매몰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도매 장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걸 B2B 한다 그러죠. 왜? 사장님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B2B다. 근데 우리는 지금보다 B2C다. 그러면 B2C는요,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아요. 볼까요? B2C의 쇼핑몰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2C는요, 자사몰, 뭐 오픈마켓, 종합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럼 뭐 B2C 뭐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볼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이 쇼핑몰을 창업을 처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될까가 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쇼핑몰 창업을 처음 합니다. 어떻게 팔까? 그 방법론이 자사몰, 오픈마켓, 종합몰, 뭐 편집샵, SNS 커머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쇼핑몰 창업할 때 뭐 스마트 스토어 해야 된다더라, 아니면 카페24 해야 된다더라, 뭐 옆에 막 주위에 막 조언 아닌 조언들도 해주는데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왜?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플랫폼을 결정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발음이 막 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고파서 위를 먹고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가 편해요. 진짜 이렇게 그냥 편한 강의라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맨날 먹으면서 해요, 제가. 단 거 먹으면 침이 고여요. 그래서 발음이 꼬여. 그래서 제가 경제평론하는 거 아시잖아요. 방송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 맞다. 어디서 봤듯 했는데, 저 사람이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 네, 방송에 나오잖아요.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데, 제가 포트폴리오가 넓어서. 그래서 제가 절대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 걸 안 먹어요. 왜냐면, 단 거 먹으면 침이 고여갖고, 이렇게 발음이 꼬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분 편하니까 저는, 유튜브잖아요. 편해서, 아무튼, 다른 걸 먹었습니다. 침이 고요. 아무튼 자사몰 갈게요. 자사몰은 뭐냐면 내몰, 내 거야, 내 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카페24, NH의 고도, 그 다음에 뭐 메이크샵 이런 어떤 회사, 솔루션 회사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카페24, 그죠? 카페24로 많이들 하시죠. 자사몰은 뭐다? 내 겁니다, 내 거. 내가 만들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죠, 대표자가. 여러분 자사몰 가보시면은 이제는 뭐 밑에 하단 부분에 푸터 부분이라고 하는데 푸터 섹션에 보면은 대표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다? 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내 이름. 이게 자사몰이죠. 내 거야. 오픈마켓은 뭐냐? 내 게 아니야. 오픈마켓은 G마켓 거고요. 11번가 거고요. 옥션 겁니다. G마켓 옥션은 누구 거죠? 이베이 코리아죠? 그래요. 이베이 코리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입점해서 파는 거죠. 오픈마켓의 특징은 뭐다? 내가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파는 거예요. 입점해서 팔다 보니까 뭐가 든다? 수수료가 드는 겁니다. 수수료 얼마다? 의류 같은 경우는 13% 정도가 됩니다. 그 뜻은 뭐예요? 10,000원짜리를 내가 G마켓에서 팔면 1,300원을 G마켓에 띄워주고 그 차액을 내가 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오픈마켓입니다. 자사몰과 오픈마켓 차이점 아시겠죠? 자사몰은 내 거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라는 게 없죠. 그거 왜 있습니까? 내 건데. 근데 오픈마켓은 뭐다? 내가 G마켓이라는 플랫폼에 입점해서 팔기 때문에 셀러로서 입점해서 팔기 때문에 뭐가 된다? 판매 수수료라는 거를 그 플랫폼에다가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차이죠. 플랫폼을 타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몰을 차리느냐. 저는요, 자사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픈마켓도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종합몰도 있습니다. 종합몰은요, 오픈마켓이에요. 이것도 오픈마켓인데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오픈마켓을 얘기할 때 보통 누구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이다 그러진 않고요. 정의를 누구나 입점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합몰도 그래요. 팔 수 있죠. 내가 현대몰이라는 아니면 쓱이라는 신생의 몰이라는 이런 플랫폼에서 입점해서 팔 수 있어요. 똑같죠.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팔고 싶어도요. 얘네가 심사를 봅니다. G마켓
내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서 큰 문제 없는 상, 내가 상품에 대해서 큰 뭐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입점해서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종합몰은요, MD가 여러분의 브랜드몰, 여러분의 상품을 판단을 합니다. 이 물건이, 이 아이템이 우리 몰에 들어와서 팔만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브랜드 밸류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팔릴지, 또한 얼마나 재고가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재고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걸 다 따져요. 그래서 입점 제한을 해도, 여러분 가입하고 싶어도, 셀러로 하고 싶어도 얘네가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심사를 보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템 많잖아요. 그럼 비슷한 아이템 중에서도 골라요. 그래서 참 그 종합몰은 사실 여러분 처음에 그 쇼핑몰 창업했을 때 들어가서 팔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입점할 수만 있다면 입점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브랜드가 돼요. 여러분의 브랜드 밸류가 좀 낮죠? 근데 쓰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 이렇게 쓰게 들어간 신세계몰하고 거래를 맺는 업체야. 내가 현대라인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실제 계약을 하는, 그렇게 입점해서 파는 업체야. 나의 브랜드는 이렇게 대기업과 맞물려서 이렇게 대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파는 물건이야 라고 여러분의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굉장히 디테일 팁인데, 또 한 가지 가장 좋은 점은 종합몰이 왜 그랬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거대 유통업체가 만든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 점이 좋은 점이 그런 겁니다.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들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MD들과.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 여러 가지 기획전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아무튼 이제 대기업과의 연결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을 참여할 기회가 좀 생겨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종합몰이 입점할 수 있으면 입점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매출이 잘 나올까?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매출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종합몰에 내가 매출 빼기 위해서 간다,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수료가 사실 얘네가 비쌉니다. 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남는 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셀러 입장에서 본다면은 종합몰은 나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무엇보다 나의 그 상품이 조금 더 고퀄리티에 대한 그 브랜드 포지션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몰은 정말 입점할 수 있으면 입점을 꼭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점이 있죠. 근데 좋아요. 둘 다 비슷한데 뭐가 차이점이냐면 자사몰은요, 판매 수수료가 제가 있다 없다? 빵입니다. 빵 제로예요. 근데 오픈마켓은 있다 없다? 을으로 본다면은 한 몇 퍼센트 들어간다? 13% 정도. 네, 13%. 이거 프로가 안 되나? 아무튼 이거 하살표가 돼 이거. 네. 이거 다시 지울까요? 예, 좋습니다. 뭐야 이거. 야, 텍스트가 먹혔네요. 자, 지우겠습니다. 이게 한 10 이렇게 되면 됐네요. 3% 정도. 네, 13% 정도. 재밌네요, 이거. 그다음에 종합몰은요, 기본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계약 잘하면 20%, 아니면 기본 들어가면 한 25% 정도? 그래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픈마켓 한 의류로 본다면 13% 띄워줘야 되고, 종합몰은 한 잘하면 20%, 아니면은 기본 25% 정도 띄워주거든요. 그럴 때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져보시고 계약을 맺으셔야 되겠고요. 자, 편집샵도 있죠. 편집샵 너무 좋죠. 뭐가 있어요? 무신사. 무신사가 대표적인 편집샵이죠. 많이 컸어요. 무신사. 그죠? 무신사 콧대 굉장히 세졌습니다. 여러분 입점자 하려고 해도 입점 웬만해서는 좀 요즘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는 사실 전자상거래업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 또 유명 강사이기도 하고 요즘엔 또 별명이 하나 더 생겼어요. 1타 강사라고. 아무튼 쇼핑몰 쪽이 1타 강사지만은 그 편집자, 그러니까 무신사 같은 강사지만은 제가 또 경제평론도 하잖아요. 사실 그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제 채널이라든지 여러분 많이 채널 돌리다 보면 저분이구나 그럴 텐데
전 경제평론도 하면서 사실 기업 분석을 많이 해요. 그때 제가 무신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18년도인가요? 17년도인가 영업이익률이 한 22% 정도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18년도겠구나. 18년도에 영업이익률 한 22%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무신사가 제가 보기에는 전문 경영인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표가 따로 있지만 전문 경영인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경제평론가로서 말씀드리면 IPO를 그 스타일란다는 M&A를 거쳤죠. M&A를 해버린 거고 솔직히 저는 스타일란다는 IPO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은근 기대도 할 수 있었고 공시자로 보면서. 근데 이제 M&A를 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보통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아웃풋을 뭘로 빼느냐,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그렇게 했죠. 아무튼 근데 무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상은 IPO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 상장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신사는 그렇다. 그래서 정말 저 좋아하는 편집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브랜드를 요즘에 가려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 아닌 이상은 참 입점하기도 힘들어졌다, 무신사가. 하지만은 입점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무신사 권유드립니다. 이런 뭐 더블 컨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즈이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집샵들이 있는데, 편집샵들이 워낙 그 젊은이들이 핫한 걸 찾으러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뭐 권유드리고. 편집샵 스스로요? 비슷해요. 사실 종합몰이랑 이것도 한 20%,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20% 정도? 물론 더 셀 수도 있고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한 20%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계약하기 따름입니다. 달라요. 어떻게 계약하는지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요 정도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뭐가 있나요?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 좋죠. 소셜 커머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여기 점이 찍혔군요. 어쩐지. 자, 됐습니다. 자,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 티모, 위메프 말하는 거죠. 요것도 수수료가 있죠. 근데 소셜 커머스는 참 재밌는 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MD가 최저가 달라고, 그죠? 요 이슈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죠, 사실. 이 이슈가 좀 부정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좀 됐었는데, 아무튼 최저가 달라고 계속 요구하죠. 최저가, 땀들보다 더 낮은 가격,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소셜 커머스가 이제 소셜 커머스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소셜 커머스는 이제 오픈마켓화 됐다라고 보통 우리 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의 장점, 그러니까 가입해서 판매자의 셀러의 역할이죠. 이런 오픈마켓의 특징과 소셜 커머스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최저가라는 이미지, 뭐 이런 어떤 그게 믹스가 돼 갖고요. 사실 소셜 커머스가 소셜 커머스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저희는 이제는 오픈마켓 이젠 된 거죠. 사실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가 좀 서로들 믹스를 시켰어요. 소셜 커머스가 옛날에는 이제 직매입 방식이었잖아요. 물론 쿠팡도 지금 하고 있죠. 직매입 방식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좀 믹스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또 소셜 커머스 입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셜 커머스를 소셜 커머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오픈 마켓화 됐다. 아무튼 우리 창업 처음 했을 때, 쇼핑몰 처음 한다 그러면 소셜 커머스 입점해서 팔아도 됩니다. 입점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판매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한 오픈 마켓 정도, 13% 아니 12%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아이템마다 좀 그러니까 카테고리마다 좀 달라요. 다 카테고리마다 거의 다 다릅니다. 근데 의류로 본다면 한 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NS 커머스도 있죠. SNS 커머스. 그죠? SNS 커머스 그쵸?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내가 뭐 파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내가 능력만 있다면 팔 수 있는 건데,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어떤 문제냐면 블로그에서 물건 팔고 실제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전혀 안 지키죠. 그냥 팔고 땡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SNS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 내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자 안 내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사업자 안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구매 안정 확인증 없다는 얘기고, 통신 판매 신고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팔아놓고 입 닫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 내고 떳떳해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이 소비자한테 신뢰도 받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사업자 안 내고 깽판 부리신 분들이 있어서 깽판 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거 내시고, 예? 물론 처음에 어렵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법과 제도는 지키면서 하는 게 소비자한테 신뢰를 더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예, 상황은 처음에 시작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위험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죠? 가볍게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에서 물건을 올려서 파는 거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건 엄연한 불법이다. 예, 사업자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온라인 쪽에서는 안 했나요? 아무튼 사업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연속성으로 따집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의 기준은 연속성이에요. 내가 연속적으로 물건을 판다? 이 사람들 무조건 사업자 내셔야 됩니다. 이거 책에도 있는 내용이죠. 참 책에도 아마 제가 냈던 얘기인데, 아무튼 뭐 SNS 커머스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어떻게 했냐면 B2C 쇼핑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말할 거 되게 많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꼼수 이런 건 제가 말을 못 하겠어, 솔직히. 물론 많이 얘기했죠. 정말 디테일하고 필드에서 얘기하는 모든 걸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못할 게 있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쇼핑몰 뭐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아마 여러분 몰랐던 사실들, 그 다음에 필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 많이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방송에서 제가 꼼수 아닌 꼼수도 이게 많이 사실 이게 오늘 나왔던 얘기 다 그 중심 그 부분이겠죠. 아무튼 그 B2C 쇼핑몰 좀 이해되시나요? 정리하면은 여러분께서 쇼핑몰을 처음 한다, 그죠? 쇼핑몰을 처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팔지? 라는 첫 번째 궁금, 퀘스천 마크. 내가 자사몰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이름으로 팔아야 되겠구나. 오픈마켓 내가 입점해서 나 한번 팔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합몰 입점해서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플랫폼, 이렇게 채널이, 유통 채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는 영수증을 띄워줄 때에 이 얘기를 제가 안 했네요. 그 고객들이 이제는 자사몰과 오픈마켓의 차이는 뭐냐면, 영수증을 받았을 때 이제 내 이름이 찍히느냐, 이거는 이제 자사몰이고요. 내 거니까. G마켓 대표 이름이 찍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오픈마켓이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특히 뭐 중기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기업들 대표님들 앞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막 강의를 하고, 아마 뭐 아마존 강의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은 뭐 수출도 얘기하면은 여기서 꼭 질문 들어오는 게, 그럼 뭐가 좋을까요?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자사몰과 오픈마켓 하나, 이렇게 처음에는 소자본일수록 더더욱 세그멘테이션 하셔야 되고, 시장도 사실 유통 플랫폼도 인력이 적기 때문에 좀 작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자본일수록 힘이 약할수록 뭐 해야 되냐면 선택과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사몰에 카페24 내 브랜드 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스타일 난다 보세요. G마켓 이런 데 파나요? 그쵸. 자신의 몰 스타일 난다라는 플랫폼에서 팔죠. 그거 뭐예요? 카페24 솔루션 아닙니까? 자사몰이에요, 자사몰. 뭐 인블리도 마찬가지죠. 카페24 플랫폼이죠. 자사몰이에요, 자사몰. 66걸즈 카페24 또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브랜드. 나중을 위해서 정말 자신 브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그때 가서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사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 중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로 반응이 빨리 옵니다. 확실히 반응이 빨리 오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만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팁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로 겁나게 파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DB들, 물론 그 DB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합법적으로 그 DB를 갖고 오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쌓여있는 DB를 내가 엑셀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거 법에 어긋나요? 계약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고객과의 합의에 통해서 그것을 이뤄낼 수 있어요, DB를. 그래서 쇼핑몰은 진짜 DB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DB를 자사몰로 넘기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 자사몰이 정말 나를 먹여 살리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지만은 스마트 스토어 내 건가요? 네이버 거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내 계정 날리면 나 실업자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계정 날리는 거 못 보셨죠? 그죠? 계정 뭐 많이 못 봤잖아요. 아유, 아마존은요, 여러분 혹시나 뭐 짝퉁이라든지 의심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CS가 그지 같거나 그러면 계정 바로 날립니다, 걔네는. 해외 쇼핑몰들은요, 아마존 특히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소명하기 전까지는 계정 정지시켜요. 그리고 소명 안 되면 날려버립니다, 계정. 한순간에 실업자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픈마켓의 이제는 최대 단점이죠, 사실. 자사몰은 내가 솔직히 뭐 공정거래법에 뭐 크게 이상 뭐 고객과 사죄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뭐 처리가 되겠지만 오픈마켓은 달라요. 왜냐하면 남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두 가지 뭐다? 카페24 자사몰 하나랑 그 다음에 나중을 위해서 내 거를 위해서 내 브랜드를 위해서 카페24 그 다음에 동시에 스마트 스토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랫폼을 무조건 갖고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물건을,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을 스마트 스토어, 카페24 자사몰을 동시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어디서 오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먼저 오긴 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은 스마트 스토어는 뭐 자체적인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요. 무엇보다 네이버에 검색, 자동으로 네이버 쇼핑이 검색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찜. 그죠? 찜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독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뭐 후기 있으면 후기 리뷰도 포인트도 주고, 굉장히 이게 플랫폼이 이게 좋다는 편보다는 소비자에게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아이템을 동시에 올려도 사실 플랫폼에 의해서 스마트 스토어가 먼저 반응이 오지만 그거는 사실 매출을 위한 거다. 나중에 나의 브랜드를 위해서면 정말로 카페24 자사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 한다? 동시에 만들어 놓고 일단은 매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쵸? 초반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 우리가 그런 걸 존버라 그러죠. 풀어 쓰진 않을게요. 은나게 버틴다. 그래서 우리가 존버라 그러죠. 아무튼 존버 하셔야 돼요. 쇼핑몰은 존버 하셔야 돼요. 존버. 그렇기 때문에 존버하기 위해서 뭐 한다?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빼버리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로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점점 더 나의 카페24 자사몰을 영향력을 넓혀가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셔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듣고 보니까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사실 이거 하나 갖고 제가 지금 몇 분 했어요. 모르겠다. 지금 몇 분 했는지. 이거 하나 갖고 정말 디테일하게 하죠. 사실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더 얘기하면요,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제가 많이 하죠. 오프라인 강의할 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뭐 잘못된 정보들 제발 뭐 누가 이랬대더라, 이러면 된대더라. 여러분 그거 본인이 하라 그러세요. 일단 본인이 해보고 말하라 그러십니다. 그런 거 항상 본인이 해보고 말하세요 라고 항상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쓸데없는 정보, 잘못된 정보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꼭 여러분 스터디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하셔야지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B2C 쇼핑몰의 분류, 여러분이 처음에 입점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아무튼 숨차게 달려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가까이 돼야 되겠다. 요거 저자이고요.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저자이고, 여러분 책도 저렴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저자 직강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뭐 서점 가셔서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종종 만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고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댓글 질문을 주세요. 이게 온라인 강의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피드백이 바로 없잖아요. 이게 라이브 강연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요즘 강의도 잘 안 하죠. 이제 컨설팅 바쁘다 보니까.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좋은 점이 이제 뭐예요? 이게 질문이 바로 와요. 그러면 제가 막힘이 없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고, 그래서 다 얘기해요. 저는 뭐 철학이 있습니다. 철칙이 있어요. 어차피 다 까도 할 사람은 해요. 할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자료 다 드리거든요. 진짜 아마 강의 보신 분들은 저 아실 거예요.
예. 강의하면 제 엑셀 파일이라든지 그거 다 드려요. 계산하는 방법 다 드립니다. 뭐 어차피 알려줘도 할 사람은 하는 거고요. 안 하실 분들은 어차피 안 해요. 그래서 전 그거 알기 때문에 뭐 자료 아끼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려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강의를 보시면서 꼭 공부를 해주시라. 여러분 사업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터디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 사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강조드리지만 사업은요 뭣도 없이 덤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이상한 사람들이 뭐 막 해봐라, 뭐 사업자 내라, 막 그런 거 절대 듣지 마시고요. 일단은 스터디를 충분히 한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쇼핑몰 아니면 사업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지만 충분히 연습을, 충분히 공부를 저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여러분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TMI 권혁중 교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이 목이 아파. 물 먹어야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